자, 우리 파도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3월 26일 목요일이고요. 정규장 마감하고 3시 5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상당히 그래도 선방하면서 마무리가 돼서 오늘 우리 증시도 그래도 나쁜 모습은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두드러 맞고 끝났습니다. 이 구글에서 또 뭔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뭐 거기에 대한 일단 영향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미국과 이제 또 이란의 또 이 전쟁 여파 특히나 또 이제 이 가스 시설 타격이 상당히 좀 크게 다가오는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 또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다라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51,200원으로 마무리가 됐고 뭐 이전의 영상들 특히나 뭐 이번 주에 계속 지속적으로 강조 드려왔듯이 일단 그래도 5만 원은 지켜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오늘은 지켜내고 끝났습니다. 뭐 다행스러운 것은 뭐 기관들은 뭐 계속 팔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지만 외국인들은 지속적으로 모아 나가고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오늘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려야겠습니다만은 일단은 하나하나 먼저 시작을 좀 하도록 할게요. 어제 영상에서 먼저 좀 말씀드렸던 거 일단은 댓글 먼저 좀 보고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은 자, 지금 뭐 평 단가가 1, 2만 원 사이에 계신 분들, 뭐 제 영상 꾸준하게 보신 분들은 거의 이제 뭐 한 3년 가까이 이제 봐오고 계시기 때문에 평 단가가 아마 이 정도 맞춰져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오히려 지금 뭐 추가 매수까지 또 고려하고 계신 지금 이런 상황이신 것 같은데 불타기 하시기보다는 일단 지금 현재 들고 계신 물량만 잘 들고 가면서 네, 상승 구간, 수익 구간을 즐기시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입니다. 일단은 또 추가적인 하락이 있으면 지지 라인이 확실하게 형성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진 명확하게 확인되지는 않았다라고 생각하니까 뭐 불타기 하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나 뭐 이런 생각입니다. 늘 그리고 또 감사하다고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 뭐 항상 감사드리고요. 골이 깊으면 당연히 이제 언덕도 높죠. 뭐 12만 원, 뭐 텐베거 뭐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뭐 많이 강조해드리고 항상 해드리고 있는데 쉬울 거라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뭐 설악산 등반을 가든 뭐 한라산 등반을 가든 뭐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쵸? 네, 중간중간 쉬어가면서 다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뭐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든 결국은 12만 원을 향해서 가고 도착을 한다면 뭐 결국은 성공을 한 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고 그리고 야, 평당가가 6만 5천 원이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수익 실현을 하시고 또 상승 구간에서 또 재매수 하신 분들도 좀 상당히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더 갈 줄 알고. 그러니까 이 위쪽에서 매수하신 분들. 그러니까 다른 주식 보고 있으니까 또 기회 비용이 당연히 아깝죠. 여기 묶여 있으니까 또. 그쵸? 다른 것도 올라가니까. 참 또 희한한 게 이게 또 손절하잖아요. 손절하고 또 갈아탄 종목이 있으면 또 그 종목 또 빠져요. 그러면 또 파도 또 올라갑니다. 참 희한해요. 그러니까 그냥 좀 묵직하게 들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뭐 충분히 다시 한번 또 올라올 수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최종적으로 4만 5천 원 선을 이탈하게 되면은 저는 그때는 좀 정리를 한번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4만 5천 원을 이탈하게 되면. 그죠? 앞으로 이제 그 또 물량 110만 주가 또 이제 예정이 또 되어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저거잖아요. 스톡 옵션. 그죠? 이런 것들도 이제 대기 물량들도 좀 있고 하기 때문에 또 분명히 또 물량이 또 쏟아져 나올 가능성 역시도 배제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뭐 리스크라면 또 리스크가 되겠죠. 이 사법 리스크가 뭐 여전히 뭐 존재는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미 이제 공판이 한번 또 진행이 됐고 다음 달에도 또 추가적인 또 공판 기일이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게 주가에 뭐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한 또 리스크는 존재를 하는 부분이니까 일단 뭐 4만 5천 원 이게
최저 마지노선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그냥 뭐 수익 실현을 하시든 위쪽에서 매수하셔서 지금 현재 손실 중이신 분들은 그냥 좀 손절 라인으로 잡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여기 무너지지만 않으면 뭐 그냥 한번 들고 가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의견입니다. 한숨을 쉬시길래 왜 한숨을 쉬시나 했더니만 요즘에 계속 내리니까 한숨을 또 이렇게 쉬시더라고요. 여러분들과 뭐 이렇게 또 댓글로 소통하는 것도 뭐 하나의 재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댓글들도 많이 좀 남겨주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분석 희망하시는 종목 댓글로 남겨달라 이렇게 좀 말씀드렸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남겨주고 계신데 뭐 오늘 포함해서 이제 주말까지 4일 남았으니까 분석을 희망하시는 종목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이 파도 영상을 뭐 3년 가까이 뭐 꾸준하게 지금 찍어 드리고 있는데 사실 이제 파도도 이제 거래 재개가 되면서 이제 사실 최고 6배까지는 이제 올라왔었잖아요. 그죠? 최고가가 이제 72,800원까지 올라갔었으니까 12,000원으로부터 그래서 10배를 사실상 이제 장기적으로 좀 목표를 하고 있는데 제가 뭐 대표적으로 이제 뭐 알테오젠도 사실 영상 굉장히 많이 찍었거든요. 540번 찍었죠. 작년 이제 9월에 이제 마지막으로 찍고 이제 안 찍어드렸었는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거를 언제부터 찍어드렸었냐면 언제였는지 좀 보여드리면 요땐가 그랬을 건데 아마 마이너스 25% 급락하던 날이 있었거든요. 2023년도였는데 그때가 지금 차트가 지금 이게 주봉으로 좀 바꿔서 좀 볼게요. 한번 급락했었던 시기가 2023년도 막 요때였을 겁니다. 11월 요때. 그러니까 어찌 보면 거의 뭐 파도랑 좀 비슷한 시기이긴 했었거든요. 요때 이제 알테오젠 박순재 그 이제 회장께서 그 저기 머크 회장이랑 만나서 이제 SC제형에 대한 어떤 뭐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뭐 말도 안 되는 루머 때문에 막 이렇게 빠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때부터 이제 찍기 시작해가지고 최고가 얼마 갔어요? 56만 9천 원. 그러니까 10배 갔어요, 10배. 그리고 10배 가고 나서 영상 안 찍은 겁니다. 왜 달성했으니까. 뭐 더 찍을 필요 있어요? 10배 갔는데? 안 찍은 거고. 또 대표적으로 펩트론도 있습니다. 417번 찍었죠? 작년 이제 6월까지 찍고 안 찍었어요. 펩트론도 마찬가지죠. 뭐 아실 만한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10배 갔어요. 얘는 10배가 뭡니까? 얘 2만 원일 때부터 찍었는데 요때부터 찍었거든요. 최고가 39만 7천 원. 몇 배 갔습니까? 20배 갔어요. 20배. 뭐 더 찍을 필요 있습니까? 이만큼 갔는데 그냥 안 찍죠. 안 찍습니다. 그러니까 알테오제는 사실 이제 그 면역항암제 키트루다. 이게 이제 글로벌 의약품 1위거든요. 이게 지금 정맥 주사 제형인데 이게 이제 피하 주사 제형으로 이제 바뀐단 말이에요. 이미 이제 FDA 승인 났고 이거를 이제 이렇게 피하 주사로 바꿔주는 게 이제 알테오젠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알테오젠 어제 또 대형 계약 나왔죠. 거의 뭐 한 9천억 가까이 되는 규모의 또 새로운 또 이제 그 바이오젠인가 그럴 겁니다. 거기 이제 피하 주사 또 제형 또 계약이 또 큰 게 하나 또 나와가지고 아마 오늘 또 주가 상승 나왔었고 아무튼 뭐 10배 갔습니다.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 1회 맞는 비만 치료제를 한 달에 한 번 맞는 걸로 일라일일리랑 지금 공동 개발하고 있죠. 그러니까 10배 간 거고 20배 간 거고 기대감에 그럼 뭐 갔으니까 더 찍을 필요 있겠냐 이거죠. 그래서 안 찍습니다. 근데 이제 파도는 이제 사실 이제 12,000원부터 제가 이제 매수에 대한 강조를 드려왔었기 때문에 이제 6배까지는 성공을 한 상황이고 이제 10배까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제 10배 간다고 해도 뭐 영상을 더 안 찍고 그럴 게 아니라 파도는 뭐 사실 끝까지 찍을 거예요. 언제까지 찍을 거냐면 이 메모리의 어떤 수요 정점이 꺾이는 그날까지. 그때까지는 좀 찍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파도가 뭐 지속적으로 이 성장이 가능하겠느냐. 이거를 좀 지속적으로 좀 지켜보면서 앞으로 이 R&D 부분 그러니까 이 성장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좀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매출에 대한 성장,
어찌됐건 돈을 잘 벌어야 기업도 지금 흑자 전환해야 되거든요. 오늘 참 이야기할 게 많은데 하나하나 순서대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매출도 성장을 해야 흑자로 전환을 할 것이고 흑자로 전환을 해야 결국은 기업의 자본이 많아지겠죠. 자본이 그래도 많아져야 안 그래도 이 결국은 AI든 뭐 어떤 산업이든 이 거대 자본을 이기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샌디스크가 작정하고 달려들거나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겠죠. SK 하이닉스 뭐 작정하고 자본으로 달려들면 뭐 컨트롤러 못 만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파도는 어찌됐건 한 발자국이라도 더 앞서 나가는 그런 이제 기술력을 꾸준하게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려면은 결국은 자본이 받쳐줘야 돼요. 근데 뭐 몇십 조씩 막 자본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파도가. 그쵸? 그러니까 반드시 이제 흑자 전환을 이뤄내야 되고, 이 R&D 자금 역시도 꾸준하게 이제 확보가 되려면 흑자 전환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이제 주주총회가 또 있었기 때문에 또 그걸 또 한번 또 살펴봐야 될 텐데, 아까 이제 3시 좀 안 돼서 이제 또 올라왔었기 때문에 이렇게 또 공유를 해드렸죠. 네, 실시간으로 이제 공유해드리니까 이 텔레그램 채널에 들어오시면 바로바로 확인이 네, 가능하십니다.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은 꼭 들어오세요. 자, 그래서 올해는 이제 반드시 흑자로 전환하는 게 목표다라는 거예요. 왜 흑자 전환을 해야 하느냐? 결국은 자본이 지금 굉장히 많이 줄었다라는 거예요. 정기 주주총회 이제 결과도 나왔으니까 이거 잠깐 보게 되면은 뭐 이미 확인하신 분들은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잠깐 지금 이게 뭐 꺼졌는데 잠깐 요거 잠깐 수정 좀 할게요. 자, 자 정기 주주총회 결과인데 뭐 여러분들도 뭐 익히 뭐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매출액은 이제 뭐 작년에 뭐 924억 원 가까이 나와줬는데 어찌됐건 적자예요. 영업이익, 당기 순이익, 주당 순이익 역시도 마이너스입니다. 그쵸?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게 흑자로 전환이 돼야 되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고 자산 총계, 부채 총계 보게 되면은 자본금이 얼마 안 남잖아요. 자산의 부채를 빼면 이제 자본금인데 얼마 안 남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쵸? 이게 이제 작년이랑 좀 비교해 볼 또 필요가 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뭐 여러분들 다 확인이 가능하신 부분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고 뭐 어찌됐건 지금 현재 자본 총계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단위가 이제 100만 원이니까 197억인가요? 400, 1000억, 10억, 100억. 그죠? 197억. 굉장히 좀 많이 감소가 된 수치거든요. 이거 제가 지지난 영상인가? 거기서도 이제 확인을 제가 해드렸던 거였는데 재무제표를 잠깐 보게 되면은 진짜 많이 줄어들었어요. 거의 뭐 한 9분의 1 정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네, 우려가 된다라는 거죠. 보이시죠, 여러분들? 여기 이제 자본. 네. 그냥 이것만 보세요. 지금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대폭 감소가 되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재무 구조가 빠르게 좀 개선이 돼야 돼요. 이 보시면은 뭐 너무나도 지금 이 적자 폭 자체가 어 크게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주가의 탄력이 조금 더 받으려면 결국은 지금 이 흑자로 전환이 돼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 흑자로 전환이 되려면 결국 주문을 많이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쵸? 결국은 이제 빅테크들이 지속적인 주문을 넣어줘야 이 뭐 완성된 SSD의 수주보다 SSD 이제 이 컨트롤러 수주가 사실 파도가 더 많은 비중을 이제 차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뭐 샌디스크가 됐든 이제 뭐 SK 하이닉스가 됐든 이 SSD에 대한 부분에 대한 주문을 또 많이 받아야 얘네도 결국은 컨트롤러에 대한 주문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뭐 결국 이런 구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AI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강해야 한다.
뭐 가격 상승은 뭐 당연한 한 것이고. 근데 이제 오늘 조금 이제 안 좋은 이야기가 또 하나가 나오게 됐죠. 바로 그 이야기를 지금 또 좀 하려고 하는데, 바로 이 구글의 터보 퀀트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오늘 나오게 되면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포함한 뭐 반도체 섹터, 오늘 뭐 세미파이브는 12%나 빠졌습니다. 얘네 세미파이브도 여러분들 그냥 뭐 최근에 풍문 때문에 알게 되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실 테고, 제가 엊그제 영상에서 좀 설명을 드렸었던 내용들도 있었죠. 얘네도 뭐 적자 지속이에요. 얘네도 뭐 재무제표가 뭐 그렇게 좋은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뭐 어찌됐건 지금 뭐 SK 하이닉스, 뭐 삼성전자도 고점 찍고 지금 이렇게 빠져 내려왔는데, 삼성전자도 22만 8,500원 찍고 지금 18만 원까지 빠져 내려왔잖아요. 그쵸? 이게 뭐 삼성전자도 개잡줍니까? SK 하이닉스도 110만 원 찍고 94만 원까지 내려왔는데 뭐 얘도 개잡주예요? 아니 뭐 파도 7만 2천 원까지 올라왔다가 5만 원까지 빠져 내려왔는데, 뭐 종토방 가면은 뭐 이런 이야기가 많아요. 개잡주니 망했니 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뭐 다 같이 빠지는데 뭐 어쩔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왜 문제가 되느냐. 일단 뭐 결론은 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일단 터보 퀀트가 뭐냐. 이 지금 핵심 병목 현상을 일으키는 게 바로 이 KV 캐시. 요거 지난 영상에서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죠? 요거 못 보신 분들이 또 있으실까 봐 그거 잠깐 좀 열어놓고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거 언제였더라? 지난번에 제가 이거 해놨었는데, 세미파이브 그리고 KV 캐시, 여기 있네요. 세미파이브는 끄고 KV 캐시,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매우 중요한 이제 병목 지점이거든요. 이 거대 언어 모델 LLM 서비스가 커질수록 이 메모리와 KV 캐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걸 이제 어떻게 저장 압축 관리하느냐가 이제 새로운 경쟁 포인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구글이 압축하는 어떤 그런 기술을 공개했다라는 거예요. 터보 퀀트 기술. 그래서 이론적 최적 수준으로 압축, 뭐 양자 기술을 또 뭐 포함하는 것 같습니다. 압축하는 알고리즘이라고 해요. 그래서 KV는 벡터 값인데, 이 값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 값을 읽은 기준선을 바꿔서 압축 손실을 뭐 최소화하는 최적의 좌표계를 찾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뭐 기술적인 거라 뭐 좀 너무 어려운 거라서 뭐 이걸 뭐 자세하게 제가 기술적인 뭐 설명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핵심은 최적의 수준으로 압축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터보 퀀터가 메모리에 미치는 영향이, 뭐 핵심은 이제 요게 되겠죠. 메모리를 이제 덜 사용하면서 같은 성능을 낼 수 있는 AI 기술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서 뭐 어떤 이야기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메모리가 덜 필요한가? 메모리의 수요가 그러면은 줄어들겠네? 그러니까 또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또 여타 또 이 반도체 관련 기업들 주가의 하락이 동시에 진행이 됐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또 미국과 이란 계속 싸우고 있으니까 뭐 지금 잠시 쉬어가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 에너지 자원이 사실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 운임 비용 뭐 이런 것들도 사실 무시 못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늘 사실상 반도체, 특히나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 가장 좀 큰 안 좋은 내용이었다. 뭐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사용량을 최적화하려는 이 AI 모델의 개선 노력은 사실상 계속되어 오고 있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 효율적인 AI 모델은 오히려 전체 비용을 낮춰서 더 많은 AI 계산 수요를 불러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 최적화 모델들은 반도체 수요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반도체 자원으로, 그러니까 더 높은 성능의 AI 서비스를 구현하는 데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메모리가 덜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그냥 많은 이제 메모리가 이제 어차피 들어갈 건데 그 메모리를 활용해서 더 좋은 성능, 더 훨씬 더 높은 성능을 구현하는 것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의 수요가 줄어든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요렇게 이제 또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결론은 대압축, 대압축은 그냥 뭐 대확장의 서막이다. 지금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 열어서 또 살펴볼 내용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 뭐 X 아실 거예요. 이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되게 많은데 이거 다 하려면 뭐 시간이 뭐 2시간도 모자라서 이거는 제가 따로 좀 압축을 해서 내용을 좀 전달을 해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오늘은 그냥 넘어갈게요. 이거는 내일 좀 시간을 봐서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 거니까 오늘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구글의 이 터보 퀀트 때문에 메모리 관련 주식이 폭락한다는 이러한 사실은 시장에 정말 이 얼마나 무지한 사람들이 많은지를 잘 보여주는 지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뭐 도요타가 차세대 하이브리드 엔진을 출시했다고 해서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기업인 아람코 주가가 폭락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어떤 이야기인지 뭐 대충 뭐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정도로 하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고 어제 또 SK 하이닉스랑 키옥시아랑 또 샌디스크가 또 이제 제3자 유상증자 뭐 제3자 투자를 한다 뭐 그런 이제 이야기가 또 있었거든요. 어제 저녁에 그 내용 잠깐만 좀 보여드리게 되면은 바로 이제 요 내용입니다. 나냐테크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한다. 그러니까 나냐테크는 사실 이제 디램만 이제 제조하는 기업인데 샌디스크랑 키옥시아랑 솔리다임이 왜 여기다가 투자를 하느냐? 당연한 거겠죠? 고성능 뭐 SSD에 탑재되는 뭐 디램 수급일 것으로 추정한다. 뭐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메모리의 뭐 수요가 지금 뭐 워낙 강한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뭐 저가 디램만 생산을 하던 이 나냐테크 역시도 이제 이 라인에 뛰어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뭐 생산 설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늘려주기 위해서 이 샌디스크, 키옥시아, 솔리다임, 뭐 시스코 이런 기업들이 결국은 여기에 투자를 해준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런 정도로 지금 이 메모리의 수요 확산에 이 대기업들의 또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요거 한번 또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메모리 가격에 대한 또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는 이르다. 미래에셋 증권에서 이제 발간이 된 또 리포트인데 어제 이제 텔레그램 채널에 이제 올려드렸으니까 확인하신 분들은 확인을 하셨을 거고 결국은 이제 인프라 투자가 지속이 되면서 이 글로벌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의 26년 올해 캐펙스 합계 전망치가 전년도 대비 무려 63.3%, 전월 전망 대비 17.4%가 상향됐습니다. 이 영향 때문에 트렌드 포스 기준 26년 서버 출하량 전년도 대비 9.9%, 엔터프라이즈 기업용 SSD죠. 출하량이 35.2% 늘어났어요. 서버 디램 탑재량 역시도 27.3% 최대 상승률을 기록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이제 투자 자체가 우상향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제 뭐 높은 성장률의 지속 여부는 단정짓기 어려운 측면도 뭐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에비타의 100%를 초과하는 투자가 집행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현금 흐름에 부담되는 구간에 진입한 것도 사실이긴 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현 시점 컨슈머 세트의 감소 원인이 메모리 호황 연장의 배경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DC향 지금 이거 데이터 센터향 수요가 일부 감소해서 수급이 완화가 되면 IT 세트향 또 대기 수요가 발현될 가능성이 크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데이터 센터 쪽으로 메모리가 지금 수요가 너무 강하니까 공급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이쪽으로 가기도 부족하니까 지금 IT 업계들 대표적으로 뭐 PC나 뭐 노트북 뭐 스마트폰 이쪽으로 지금 갈 물량들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은 이쪽으로 이제 또 공급이
또 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여기서 줄어든다 하더라도 또 이쪽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도 충분히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사이클이 지금 계속 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실적에 대한 상향이 지속적으로 상향이 되고 있고 매수 역시도 지속적으로 추천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는 뭐 30만 원, 하이닉스는 뭐 154만 원, 노무라 증권이었나요? SK 하이닉스 뭐 190만 원. 뭐 이렇게 지금 상향해 놓은 상황이죠. 삼성전자는 뭐 34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보시면은 또 하이퍼스케일러, 캐펙스, 뭐 추이와 전망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뭐 지속적으로 뭐 늘어나고 있는 뭐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인데 뭐 조금 뭐 이렇게 줄어드는 이런 모습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이것도 뭐 살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뭐 전체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지금 뭐 연간 지속적으로 계속 높아지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이죠.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아마존, 알파벳 뭐 다 똑같아요. 다 지금 늘어나고 있는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사실 다 이제 뭐 그래프로 이루어진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또 리포트를 좀 이거는 텔레그램 채널에 공유해 드렸으니까 받아 가셔서 이거는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낸드 수요 충족률 보게 되면은 이제 0 기준으로 위쪽으로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밑으로 이제 사실 이제 내려가게 되면은 수요 충족률이 마이너스라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만큼 지금 수요가 너무 지금 강한 상황인데 생산 같은 경우에는 부족하니까 당연히 충족률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죠. 그만큼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고요. 연간 낸드 수요 충족률 전망인데 역시나 수요 충족률은 지금 26년, 25년 최악이죠. 충족이 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년 정도 되면 조금 이제 완화가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4.1%. 마이너스 4.1. 그죠? 그리고 이제 28년 정도가 돼야 그나마 이제 0에 가까운 수치. 그러니까 어찌됐건 내년까지도 이 공급량이 따라가질 못한다는 거예요, 수요에. 이해되셨죠? 그만큼 수요가 강력하다라는 거를 또 잘 알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뭐 넘어가도록 하죠. 낸드도 그렇고 뭐 디램도 그렇고 지금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끝이네요. 뭐 나머지 뭐 삼성전자랑 뭐 SK 하이닉스의 이야기니까 뭐 파도의 이야기는 없으니까요. 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뭐 반드시 이제 흑자 전환을 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유상 증자 계획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금의 어떤 흐름 부분에 있어서는 이상이 그냥 없다라고 해석을 우리가 하면 되겠죠. 네, 보통 이제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은 이건 자금 조달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뭘 해야 되는데 돈이 필요한데 대출을 받을 거냐 아니면 어디서 투자를 받을 거냐 뭐 유상증자를 할 때도 뭐 제3자한테 받을 거냐 아니면은 뭐 그냥 일반 공모해서 투자자 우리 개미들한테 받을 거냐 뭐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뭐 계획 자체가 아예 없는 거니까 뭐 이제 자본이나 뭐 어떤 이제 현금이나 뭐 이런 흐름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크게 이상 없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강한 자신감을 지금 내비치고 있다고 하니까 흑자 전환이 이제 올해 현실화가 된다면 분명히 내 재무 구조도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반드시 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업이 결국은 돈을 잘 벌어서 자본을 늘려나가고, 그러니까 돈을 잃는 기업이 아니라 계속 돈을 좀 버는 기업이 돼야 돼요. 재무가 좋아져야 됩니다. 실적이 좋아져야 되고, 마이너스가 지키면 안 되고, 아시겠죠? 이익을 내는 그런 기업이 돼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고 시장 일각에서 우려했던 뭐 유상증자 뭐 이런 부분들도 일축했다고 합니다. 뭐 다녀오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주주총회. 그래서 빅테크의 어떤 파트너십은 굳건하고 주력 사업에 대한 유상증자 우려는 없다. 확실하게 이제 선을 그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도 뭐 내용은 또 나와 있는데 신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자금 조달이 이제 필요할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한번 또 살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뭐 돈으로 찍어 누를 수 있는 뭐 그런 기업은 사실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뭐 어떤 신사업이나 그리고 앞으로 뭐 또 7세대 이제 뭐 6세대 이 시에라죠. 이거 이 시에라라고 이제 이름을 지어 놓은 것 같은데 6세대 이후에 이제 뭐 7세대, 뭐 8세대 그리고 뭐 또 CXL 또 지금 현재 스위치 이거 3.0 이것도 미국 자회사 지금 이음에서 또 지금 하고 있는데 뭐 속도 조절을 하겠다라고 하죠. 뭐 투자하던 걸 조금 뭐 액수를 줄였다라고는 하는데 어찌됐건 CXL 부분도 계속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뭐 자금 조달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고 CXL 왜 속도 조절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으로 계속만 뭐를 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쏟아부을 수 있는 현재 그런 상황은 사실 아니기 때문에 이 속도 조절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대규모 투자보다는 속도 조절을 통해서 앞으로의 이 CXL 뭐 어떤 스위치 뭐 이런 부분들도 시장 상황에 맞춰서 진행을 할 것이고 뭐 자회사 이음 통해서 하고 있죠. CXL 솔루션 스위치 3.0까지 지금 아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HBF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섣부르게 과잉 투자해가지고 지금 아직까지는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재무적 부담을 키워서 괜히 또 뭐 나중에 뭐 내년에 또 감사 보고서 또 제출할 때 뭐 제출 지연되고 뭐 또 투자자들 또 뭐 겁먹고 뭐 그런 상황이 또 발생되면 안 되는 부분이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시간을 좀 두고 확실하게 이제 시장이 열리고 실제적인 어떤 수요가 가시화 된다고 판단되는 요 시점. 그러니까 이게 이제 파두의 또 새로운 또 과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 그래서 이제 사실 이거는 경영진들의 사실 이제 능력이죠. 경영진의 능력. 시장을 어떤 바라보는 시야 그리고 이 어떤 시대의 어떤 흐름을 잘 예측하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또 경영진의 능력이 되는 부분이니까 뭐 이런 것도 꾸준하게 살펴볼 필요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우위를 점하기 위한 선행 연구는 이제 지속을 할 건데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이 상용화 투자는 확실한 요구가 있을 때 집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헛돈을 쓰지 않겠다라는 거죠. 헛돈. 그죠? 재무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사업 타임라인을 유연하게 가져가면서 투자 대비 효율을 극대화하겠다. 그러니까 헛돈을 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감 있는 입장을 또 이야기한 상황이고 뭐 사법 리스크 관련해서 그러니까 너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진행 중인 사안이니까 이건 뭐 소식 나오는 대로 따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니까 일단 뭐 부인했다고 하죠. 혐의에 대해서 부인했다고 하니까 이거는 뭐 사실 뭐 상당히 좀 오래 진행이 될 거예요. 재판이 뭐 하루 이틀 만에 끝날 게 아니고 1심, 2심, 뭐 3심까지 또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뭐 또 항소도 진행이 될 것이고 그죠? 뭐 처벌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크게 그게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일 것인지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어찌됐건 뭐 회사에 아낌없이 성원을 보내주신 주주 및 고객사에 깊이 감사드린다. 뭐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고요. 앞으로 뭐 주주 가치를 제고할 것이다. 수익성 개선, 매출 확대, 기술 혁신. 뭐 우리가 다 같이 바라고 있는 뭐 그런 내용이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뭐 주주총회 뭐 잘 끝났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요. 결국 이제 흑자 전환이 사실 뭐 가장 큰 미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해줘야 전반적인 이 재무 구조가 이제 개선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 사실 이제 그거거든요. 뭐 샌디스크나 이제 뭐 SK 하이닉스나 뭐 마벨이나 뭐 브로드컴이나 뭐 많은 기업들 뭐 사실 이제 자본이 되잖아요. 자본이 그죠? 그 돈으로 사실 이제 찍어 누르면 장사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속에서 이 파도가 정말 이 기술력 하나만으로 주문을 많이 받아야겠죠. 그죠? 이런 빅테크들한테. 그래서 이런 부분들 기술력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좀 앞선 기술력을 좀 꾸준하게 확보를 해 가면서 이 빅테크들의 관심을 좀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이어지는 러브콜만 지속이 가능하다면 충분히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아무쪼록 뭐 파도 12만 원 선 가야 되는데 뭐 74,800원에서 그 기세가 꺾여 내려온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지금 자리에서 외국인은 뭐 지속적으로 지금 모아가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공매도 엔간하면 제가 검색 잘 안 하는데 공매도 비율 보면은 뭐 그렇게 뭐 높아지지도 않아요. 그죠? 네. 굳이 뭐 자꾸 뭐 종목 토론방 가면은 뭐 공매도 막 하도 이야기를 하니까 그거나 한번 볼까요? 외국인 보유 수량 그리고 기관 보유 수량. 음, 기관이 최근에 좀 빠져서 그게 좀 짜증이 나긴 해요. 그죠? 지표를 겹쳐야 되는데 추가를 해버렸네요. 실수로. 기관 외국인 보유 수량. 네. 외국인 보유 수량. 외국인 보유 수량 파란색인데 최근에 좀 늘어나고 있죠. 기관은 지금 급격하게 빠지고 있는데 이 빠지는 물량을 지금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또 이렇게 흡수하고 있는 반대되는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개인까지 추가를 하게 되면은 개인 개인 색깔을 좀 바꿀까요? 여전히 뭐 개인이 좀 물량은 왜 자꾸 왜 이럽니까? 자, 개인이 여전히 뭐 가장 많은 물량을 들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죠. 요 기간만 놓고 보더라도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죠? 기관들은 어차피 매수하려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다시 또 들어와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 뭐 수익 구간에서 들고 계신 분들은 그냥 마지노선을 여기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여기 무너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뭐 최근에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5만 원은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뭐 잘 지켜지고 있으니까 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시간의 거래 지금 진행 중에 있으니까 5만 1,400원 뭐 거래량 크지 않고 그래도 뭐 추가적인 하락 없이 오히려 조금 소폭이나마 올라가주는 모습이니까 그래도 뭐 단기적으로 일단 5만 원 선은 잘 지켜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5만 원. 네, 잘 지켜내기를 한번 또 희망을 해보도록 하겠고 일단 크게는 좀 이렇게 일단 봐야겠죠. 일봉상 또 21선, 11선 또 거의 뭐 이제는 좀 겹쳐질 것 같은데 이렇게 박스권 보고 그 위쪽으로 7만 원. 이제 이렇게 또 봐야 되는 부분이니까 6만 원을 또 다시 한번 이렇게 또 도달을 해줘야 되고 저항을 또 뚫어내 줘야 7만 원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한번 또 힘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주봉으로 보면 그래도 11선 잘 지켜내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이탈이 없었죠? 그죠? 그래서 내일 금요일이니까 한번 또 살펴봐야겠네요. 뭐 금요일이니까 조금 주가가 또 약세를 이어나간다 하더라도 5만 원을 잘 지켜가는지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포인트 잡아놓고 지속적으로 지켜볼 거니까 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벌써 또 한 40분 가까이 되어가고 있는데 아무쪼록 뭐 나머지 내용들은 또 텔레그램 채널에 또 올려드리도록 할 거니까 텔레그램 채널에 꼭 입장을 하셔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좀 많이 눌러주세요, 여러분. 뭐 1000명 넘게 보시는데 좋아요가 100개도 안 눌리면 굉장히 힘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많은 좀 응원도 해주시고 댓글도 좀 많이 남겨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아시겠죠? 자,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 저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